자, 이번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산불 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피해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자, 이번 산불 계속해서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산불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걸쳐서 많은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형 산불은 경북 의성과 울주, 그다음에 경남 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발생한 산불이었죠. 무주. 그렇죠. 무주 산불이 지금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50헥타, 그러니까 산불의 영향 구역이 50헥타를 넘어섰다는 얘기고요. 네. 3단계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면적이 상당하고 또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주택들을 많이 태웠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 산불도 지금 3단계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다행히 이제 그 3단계까지 발전하기 전에 지금 습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 확산 속도가 좀 더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3단계가 되기 전에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무주 산불의 경우에는 3단계가 되기 전에 진화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산불의 피해 양상이 과거와 좀 많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강한 바람 때문이겠죠? 네, 강한 바람입니다. 지금 이 피해 양상이 과거와의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우리가 대피할 시간이 충분했느냐, 충분하지 않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피할 시간. 네, 그 산불 산사태를 비교해 보면 산불하고 산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네. 산사태는 대피할 시간이 없고 산불은 대피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불도 이제는 대피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불이 날아갔죠. 도깨비불처럼 계속 날아가면서 빨리빨리 타다 보니까 미처 파괴하기도 전에 불이 와 있는, 그러니까 산불이 관측됐는데 벌써 와 있는 이러한 현상이 처음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도 대피할 시간이 없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도깨비불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자, 의성 산불의 경우에는 1시간에 8.2km를 네. 갔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좀 관측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제 시간당 8.2km로 최대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일부 구간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으로 내면은 그보다는 낮겠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8.2km까지 확산이 됐다. 그리고 지금 비와 거리, 그러니까 불이 날아간 거리죠. 네. 날아간 거리가 500m, 600m는 손쉽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또 많게는 1km를 넘어가는 거리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도로가 있고 논밭이 있는데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거리들을 지금 재보니까 500m, 600m는 손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있고요. 이런 빠른 속도 또한 가장 지금까지 산불 중에서 빨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에 8.2km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빠진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 산불로 인해서 특별 재난구역이 최초로 선포된 게 2000년 동해안 산불입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렇게 피해 규모가 컸었는데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삼척 산불에서 네, 삼척 산불. 4.4km가 최대였고요. 네. 그 이후에 또 한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5.2km 정도가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고된 거는 5.2km가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지금 그 기록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 면적 규모가 5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피해 면적도 역대 최고지요? 네, 지금 그 산불의 영향 구역이 3만 헥타, 3만 5천 헥타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000년 삼척 산불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피해 면적은 자세하게 저희가 위성을 띄워서 확인을 하겠지만 위성에서 촬영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피해 규모, 피해 면적이나 확산 속도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자, 울주 산불의 경우에는 주불의 진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습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불 진화를
완료를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주불 진화를 완료를 해도 그 안에 여전히 불씨는 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불 진화의 의미는 산불의 최외곽선이 다 진화가 되어서 네. 밖으로 더 이상 확산될 우려가 없었을 때 주불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을 수가 남아있는 있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불 진화가 됐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 아니면은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촉각을 곤두 세우시고 재난 방송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그 안에 있는 불씨가 또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산에 탈 연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 녹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00m 곱하기 100m 1헥타당 안에 산림의 그 양이죠. 이게 163 세제곱미터나 있습니다.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탈 물질도 많고 또 지표면도 굉장히 두껍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지표면이 굉장히 두꺼우니까 잔불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 잔불은 산소가 공급돼요. 바람이 다시 불고 햇빛이 쬐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불 진화를 완료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잔불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주불이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뉴스특보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재난 문자 확인하시면서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확산을 했습니다. 네. 무주 산불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주 산불도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어느 정도는 잡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원인은 이제 분석 원인은 요인은 일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 있어서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좀 장밋빛 전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경북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로서 완전히 진화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군데군데 계속 잔불이 남아 있고 또 지표화 위주로 계속 불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은 경북 의성이죠. 워낙 넓은 면적에 걸쳐서 산불이 걸쳐 있고 또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많은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도 경북 의성에 지금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경북 의성의 가장 지금 무서운 점은 화선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다시 이렇게 화선이 살아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불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시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이 산불 소식에 촉각을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적은 비라도 좀 진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적은 비라도 지금은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도가 오면 낙엽은 그 습도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산불이 그 전보다는 좀 천천히 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화염의 높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수관화나 비와 그러니까 대형 산불의 전조 현상들은 조금 더 주춤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실화입니다. 네. 부산물을 태우는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본 대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약 564건, 565건의 산불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10년 평균값으로 보면 단 2.7건, 그러니까 3건이 안 되죠. 그것만 번개로 의해서 나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수가 모든 산불을 내고 있다 그러는 거고 어제 이제 10건이 났지만 원인을 보시면 다 성묘객 실화, 용접, 작업, 그라인더 이런 쓰레기 소각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는 절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불꽃이 튀는 작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쓰레기 소각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정말 백척간두의 상황입니다. 이런 건조한 상황에선 절대로 불씨가 튈 만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피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몸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산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 산불 중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지시면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몸부터 빠져나와서 산림과 먼 곳으로 일단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피소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새로운 산불이 나면 굉장히 부담이다. 진화 자원이 모두 저기 대형 산불의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불이 나면 쉽게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림 인접지나 산림 가까운 곳에서 기계적 작업이든 소각이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